네, 3교시 곽승원의 노동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대선 특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문재인 후보 아들에 대한 노동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에는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의 채용에 관해서 노동법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곽성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럼 이미 안철수 후보 부인인 김미경 교수의 채용에 관해서 제기되었던 의혹이 어떤 게 있죠? 일단은 뭐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맞느냐라는 논쟁을 불러일으킨 1+1 채용 의혹 이것이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저희 노동법에서 특별히 아직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 안철수 부인이 과거에 서울대 교수 되기 전에 카이스트 교수 들어올 때 그 경력을 좀 허위로 좀 과대포장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또한 제기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아직 언론에 보도가 되지는 않고 있어요. 1+1이 워낙에 뭐 메가톡급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경력의 문제에 대해서, 경력을 좀 과대하게 사칭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법적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노무사님이 관련 자료 2012년 국정감사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2012년 10월 19일 회의록이니만큼 연기력이 필요해서 특별히 용병 김영선님 모셨습니다. 특별용병 김영선입니다. 네, 제가 박인숙 국회의원을 맡고 김영선님이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님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카이스트가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학생들이 오죠? 아, 그렇습니다. 최고의 교수들이 오죠? 그렇습니다. 또 세계 어디서 국적을 불문하고 최고의 교수 석학들을 초빙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훌륭하다고 해서 특채를 한 교수가 후에 경력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쓸 겁니다. 네? 안 쓸 겁니다. 이미 임용을 했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 심각한 문제죠? 학교에 그런 일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제가 2008년 4월에 카이스트 기술전문대학원의 교수로 임용된 김미경 교수에 대해서 몇 가지 밝히겠습니다. 이분의 카이스트 입원 원서를 제가 봤습니다. 이분이 성균관 의대에서 7년 12개월 동안 부교수로 재직했다고 원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기간이 전부 부교수가 아니라 2년 6개월 동안은 교수가 아니라 그냥 의사입니다. 발령을 못 받은 3년 6개월 동안은 조교수, 1년 7개월 동안은 부교수였습니다. 즉 부교수는 1년 7개월만 했는데 7년 11개월 동안 부교수라고 적었습니다. 허위 기재 맞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렇다면 허위? 제가 원서에 있는 것을 그냥 봤습니다. 허위 기재 맞죠? 예. 네, 바로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 국회 회의록을 대독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네. 나름 그 남성분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의 그 목소리는 제가 할까 하다가 좀 튀어 보이려고 한 것 같아요. 네, 잘하셨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는 그 국회의 국정감사 회의록은요, 이거는 그 국가적인 기록물이기 때문에 결코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라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 일단 전제가 깔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 국회 국정감사 회의록은 진실이라는 그 전제하에 이제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단 1+1 문제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엊그제 터졌죠? 카이스트 10개월 있는 동안에 강의 한 번 안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 이전에 노동법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김미경 교수가 카이스트에 들어갈 때 이력서에다가 자신의 경력을 썼는데, 거기에 94년부터 2002년까지 성균관대 의대 부교수라고 써놨는데, 국정감사 회의록에 의하면 실제 부교수 기간은 1년 7개월이에요. 근데 7년 11개월 동안을 부교수로 일했다라고 봉직했다라고 썼다는 것은 경력 사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력 사칭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는 징계 해고가 가능합니다. 아하. 예, 이것은 그 제4회 공인노무사 시험에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경력 사칭이란 무엇인가를 우선 훑어보면요. 경력이란 것은
영어로 치자면 우리가 커리어라고 하죠.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커리어 네. 또는 워크 익스피리언스라고도 하고요. 경력에 비슷한 말이 이제 이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회사에 들어가고자 할 때 이력서를 쓰는데 그 이력이 뭐냐면 지금까지 거쳐온 학업, 직업, 경험 등의 내력, 이것이 바로 이력이고 이것을 영어로 얘기했을 때 커리어, 즉 경력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사칭이란 말은 그 네이버 같은데 그 국어 사전을 보면요. 이름, 직업, 나이, 주소 따위를 거짓으로 속여 이름을 바로 사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경력 사칭이란 근로자가 모집 채용에 응한 자가 학업, 학력이죠. 직업, 근무처, 근무기간, 직위, 성과 등을 이력서 또는 자기소개서에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력 사칭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회사에서 직원을 모집할 때 그리고 이제 직원을 뽑을 때 어느 회사든 이력서 안 보는 데 없죠. 그렇죠. 예, 심지어는 뭐 신입사원을 뽑는다 하더라도 사회 경험이 전혀 없는 첫 사회 진출하는 직원들 뽑더라도 이력서는 냅니다. 거기에는 아무래도 주로 이제 본인의 학력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왜 이런 이력서를 왜 볼까요? 승아님 보시기에 왜 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업무 능력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사람의 현재를 보고자 한다면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을 보라라는 말이 있죠. 물론 그 사람의 미래를 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보라라는 얘기가 있죠. 즉 회사에서 근로자를 모집할 때 그리고 이제 뽑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면접도 보지만 서류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을 보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현재 이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이 사람의 태도, 이 사람의 인성은 어떨 것이다 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력서죠. 따라서 우리가 근로자 모집이나 채용할 때 경력을 보는 취지가 근로자의 능력, 회사가 요구하는 경력이나 경험 등을 갖추었는지 또 성실히 근로할 수 있는 사람인지들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때문이죠. 그러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쓴 그 이력서에 적힌 경력을 일단은 신뢰해서 채용 여부도 결정하지만 채용 여부를 결정함과 동시에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급해야 될 임금, 주어줄 직급, 그리고 담당 업무 등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하게 참고하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 경력 사칭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건지 좀 더 디테일하게 봤으면 좋겠는 게 다른 사실을 적어놨다 이런 것이 왜 심상정 의원님 같은 경우는 서울대 나왔는데 공장에 들어가면서 서울대 경력을 적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런 부분도 어쨌든간 다르게 적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눠보자면요. 경력 사칭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우선은 진정한 그리고 좁은 의미의 경력 사칭은 바로 상향 사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그것은 뭐냐면 실제보다도 부풀려서 그리고 없던 경력을 추가해서 넣는 경력 사칭을 바로 상향 사칭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4년제 대학밖에 안 나왔는데 뭐 박사학위까지 땄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방금 그 김미경 교수의 경우처럼 부교수 재직 기간이 1년 7개월인데 7년 11개월을 부교수를 재직했다. 이렇게 사실이라도 그것을 확대하거나 없는 사실을 넣어서 하는 것. 이것이 상향사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향사칭의 경우는요. 중대한 부분을 특히나 그 업무 능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부분을 허위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 능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큰 해를 끼치고요. 또한 근로자의 진정성과도 또한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 근로자를 채용하느냐 마느냐 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진술, 쉽게 말하면 사기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더불어서 임금과 직급 결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인사질서를 문란케, 그것도 보통 문란케가 아니라 심히 문란케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미 채용된 이후라도 경력 사칭을 한 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징계 해고의 사유가 된다. 이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가장 가까운
2016년 작년이죠. 10월 27일 대법 2015-5170 판결에 의하면 국책연구기관에 채용된 부연구원을 채용 당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있습니다. 논문이 표절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잘못 인용이 된 거라고 판단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논문을 표절한다는 것은 본인이 쓴 게 쓴 아니니까. 것이 아니고 본인의 능력을 부풀려서 논문을 쓴 것이기 때문에 경력을 상향사칭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경우가 바로 김미경 교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겠죠. 1년 7개월밖에 부교수가 아니고 나머지는 조교수였는데 7년 11개월이라고 부풀려서 했기 때문에 이게 상향사칭이고 상향사칭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징계해고가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그러면 그냥 해고되는 것으로 그냥 처벌이 끝나는 거네요.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로 인한 회사의 경영 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한 경우라면 업무방해죄로 형사적인 고소까지도 가능할 수 있어요. 피해 보상 요구도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실제 손해가 발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발생된 손해를 먼저 그 산정이 가능해야 되고 그 발생된 손해와 원인이 된 근로자 측의 그런 그 경력사칭 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또 입증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쉽지는 않겠죠. 조금 어렵긴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그 심상정 의원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이 고졸이다. 대졸인데 고졸이다. 또는 대학 중퇴인데 고졸 중퇴다. 이런 식으로 하향으로 사칭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넓은 의미의 경력 사칭에도 들어가는데요. 이런 경우로 우리가 흔히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위장 취업의 경우에 많이 봤죠. 네. 심상정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노동운동을 하신 분이고 그 당시에 노동운동 한 분들이 당연히 자기 고등학교 때까지 것으로 그 학력을 속여서 이렇게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군사독재 정권 시절 때는요. 노동탄압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극심했죠. 그래서 그들이 노동탄압을 하는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손쉬우면서도 적법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력사칭을 끄집어내서 그래서 정당하게 해고하는 거. 이게 가능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80년대 90년대에는 아무래도 노동운동이 많이 활성화되기 전이고 하기 때문에 학생운동권 출신 분들이 현장, 소위 말해서 현장에 투신을 해서 노동조합을 결성을 하고 아무래도 노동조합 위원장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따라서 정권이나 자본 측의 입장에서는 그 노조위원장, 즉 학생운동 출신을 먼저 합법적으로 해고하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가 아주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노조가 만약에 생겼다 하면 그 노조위원장에 대해서 심지어는 경찰서의 도움을 받아서까지 심각하게 꼼꼼하게 체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의 도움을 받으면 100% 드러나죠. 그래서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이 경력 사칭을 이유로 해고가 되고 노조가 와해된 경우가 많았었는데 다행히도 민주정부 수립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판례에서 많이 이제 부당해고다라고 바뀌어갔습니다. 그래서 2008년 4월 3일에 나온 서울행정법원의 2007 구합 31560 판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졸자가 고졸로 학력을 낮춰 취업하는 하향식 학력 사칭은 징계 사유는 되지만 해고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도 징계 사유는 되네요. 예, 그렇죠. 일단은 그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그 이력서라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 여부와 채용됐을 때 임금 그리고 직급 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자료거든요. 근데 그런 판단 자료에 있어서 상당한 중요한 부분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속인 것 자체는 어쨌든 간에 근로자의 네. 진정성과 근로자로서의 성실성에 그 중대한 반하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징계 사유로는 인정이 됩니다. 다만 왜 하향 사칭은 징계 해고 사유가 안 된다라고 했느냐? 하향 사칭을 했을 경우 그 근로자의 능력을 축소했기 때문이죠. 뻥튀기 했으면은 그 근로자를 아까 그 국정감사 회의록에도 나왔지만 뻥튀기 한 사람의 경우는 실제로는 뻥튀기 전에 스펙만 가지고는 채용을 안 할 것이 명확했기 때문에 하지만 뻥튀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축소한 경우는 그 축소된 능력도 어쨌든 본인의 능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채용 여부에 심각한 결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법원은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거짓말은 거짓말 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징계 사유는 됩니다. 그래서 경미한 징계 사유 정도는 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은 감봉이라든가 뭐 서면 경고 같은 네. 그런 경미한 징계 사유는 되지만 해고 같은 완전 중징계 사유까지는 안 된다. 하향사칭은. 네. 그렇죠. 다만 이게 그렇죠. 문제는 근데 상향사칭의 경우인 거고 이게 그렇죠. 메인인 거죠. 네. 이 부자격자가 이제 뭐 이 경우에는 교수 채용이 임용이 된 경우인데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같이 경쟁했던 다른 사람이 그런 그 임용이 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 것도 있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는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것도 그렇죠. 있고, 자격 미달자에게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권리를 침해당하는 네. 그런 또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뭐 이 부분은 뭐 특별히 정말 증명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라서 처벌이나 뭐 이런 건 어렵겠지만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방해죄로 고발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할 수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카이스트 입장에서는 만약에 김미경 교수의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알았다면 얼마든지 가능했었을 것이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김미성 교수의 그 경력 허위, 특히 상향 허위 기재는 사실로 보여지고 이것이 사실이 맞다면 경력 상향 사칭에 해당돼서 해임의 사유가 되죠. 카이스트에서 해임의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임을 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걸 카이스트가 안 했다라면 카이스트도 일종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만약에 안 한다면은 오히려 그걸 묵인하고 간과하는 거면 모종의 커넥션이 벌레가 있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엊그제 나온 것처럼 카이스트에서 10개월 동안 재직하는 동안에 강의 한 번도 안 했다. 그런데도 그 재직을 하게 했다. 뭔가 좀 그 특혜가 좀 보인다라고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인 의심이 아닐까? 이거는 나도 카이스트가 싶어요. 어떤 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건지도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국정감사 요게 2012년도에 있었잖아요. 네. 정확한 일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 10월 19일에 있었던 감사예요. 한참 전이네요. 그러니까 2012년 10월 19일이면 언제예요? 그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야당의 후보로 나와서 단일화를 한참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란 말이죠. 근데 안철수 후보가 후보 사퇴한 게 언제예요? 2012년 11월 23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약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다면은 왠지 합리적인 소설 한번 써보자면 이러한 그 경력 사칭이 그 후보 사퇴를 결심하는데 하나의 요인이 되지도 않았을까? 이런 그 소설도 가능하겠죠. 저라면 그렇게 한번 소설 상상력을 한번 좀 발휘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소설입니다. 네. 경력 사칭에 관한 부분을 노동법 관련해서 짚어봤는데요. 대선 후보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또는 가짜 뉴스로 대변된 음해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무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바로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 국회 회의록을 대독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네, 나름 그 남성분 손한표 카이스트 총장의 그 목소리는 제가 할까 하다가 좀 튀어 보이려고 한 것 같아요. 네, 잘하셨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는 그 국회의 국정감사 회의록은요. 이거는 그 국가적인 기록물이기 때문에 결코 그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라고 볼 수도 없다라는 것이 일단 전제가 깔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 국회 국정감사 회의록은 진실이라는 그 전제하에 이제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단 1+1 문제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엊그제 터졌죠? 카이스트 대학원의 교수로 임용된 김미경 교수에 대해서 몇 가지 밝히겠습니다. 이분의 카이스트 입원 원서를 제가 봤습니다. 이분이 성균관 의대에서 7년 12개월 동안 부교수로 재직했다고 원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기간이 전부 부교수가 아니라 2년 6개월 동안은 교수가 아니라 그냥 의사입니다. 발령을 못 받은 3년 6개월 동안은 조교수, 1년 7개월 동안은 부교수였습니다. 즉 부교수는 1년 7개월만 했는데 7년 11개월 동안 부교수라고 적었습니다. 허위 기재 맞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렇다면 허위? 제가 원서에 있는 것을 그냥 봤습니다. 허위 기재 맞죠? 예.
네, 3교시 곽수원의 노동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대선 특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문재인 후보 아들에 대한 노동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에는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의 채용에 관해서 노동법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곽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럼 이미 안철수 후보 부인인 김미경 교수의 채용에 관해서 제기되었던 의혹이 어떤 게 있죠? 일단은 뭐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맞느냐라는 논쟁을 불러일으킨 1+1 채용 의혹 이것이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저희 노동법에서 특별히 아직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 안철수 부인이 과거에 서울대 교수 되기 전에 카이스트 교수 들어올 때 카이스트가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학생들이 오죠? 아, 그렇습니다. 최고의 교수들이 오죠? 그렇습니다. 또 세계 어디서 국적을 불문하고 최고의 교수 석학들을 초빙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훌륭하다고 해서 특채를 한 교수가 후에 경력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쓸 겁니다. 네? 안 쓸 겁니다. 이미 임용을 했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 심각한 문제죠? 학교에 그런 일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제가 2008년 4월에 카이스트 기술 전문 그 경력을 좀 허위로 좀 과대 포장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또한 제기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아직 언론에 보도가 되지는 않고 있어요. 1+1이 워낙에 뭐 메가톡급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경력의 문제에 대해서 경력을 좀 과대하게 사칭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법적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노무사님이 관련 자료 2012년 국정감사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2012년 10월 19일 회의록이니만큼 연기력이 필요해서 특별히 용병 김영선님 모셨습니다. 특별용병 김영선입니다. 네, 제가 박인숙 국회의원을 맡고 김영선님이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님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네.